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네이처 캔서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테크니컬 리포트 영역으로 이제 방법에 대한 그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몰레큘러 프로파일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몰레큘러 온톨로지 알마낙이라는 이제 줄여서 MO 알마낙이라고 부르던데요.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MO 알마낙이라고 좀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환자의 몰레큘러 프로파일들의 여러 계층들의 몰레큘러 프로파일들을 보고 어떠한 치료들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기존에 많이 알려진 것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의 어떤 가설적인 것들을 더 알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실제 그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를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보고, 이때 검증을 할 때는 이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 팀인데 이 팀에서 약 5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걸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타겟이라고 만든 적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2017년이 마지막 업데이트더라고요. 꽤 오래전인데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얼마큼 더 나아졌는지, 얼마큼 더 새로운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걸 이제 두 번째 숙제에서 하고, 이 세 번째가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좀 이 논문을 고른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프리클리니컬 모델이라는 것은 셀라인을 얘기합니다. 공공 셀라인 GDSC CCLE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데이터와 이 셀라인의 매치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엔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콘코던스를 가진,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그냥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겟티드 패널이나 오렉섬 시퀀싱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클리니컬 케어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뭐 타겟티드 테라피나 등등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거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연구자들이나 클리니션들이 이런 걸 해석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클리니컬 인터프레이션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런 그 최신의 널리지 베이스와 이걸 해석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 지금 현재에서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 몰레큘러 피처들은 이 퍼스트 오더 릴레이션십을 먼저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스트 오더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소매틱 베리언트, 카피나무 얼터레이션, 그다음에 펜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 퓨전 이제 이런 걸 1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FDA 승인이 받은 것들을 이 퍼스트 오더 릴레이션십이라고 여기서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이 퍼스트 오더 제외하고 이것 이외의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국제에서는 이제 점라인 베리언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서저닝 점라인 베리언트가 이제 더 소매틱 이벤트에, 세컨더리 소매틱 이벤트에 영향을 주거나 캔서 리스크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컨 오더 몰레큘러 피처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즘 애매한 게 점라인을 퍼스트 오더라고도 얘기하고 세컨 오더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세컨 오더는 이제 뭐 점라인이나 혹은 그런 MSI, TMB 이런 전체적인 그 지놈 전체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컨 오더 피처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컨 오더까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페이션트들은 이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몰레큘러 피처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지노미컬리 가이드 트리트먼트가 이제 적당하지 않은 그런 베리언트 네거티브한 환자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 중 하나가 이제 그 환자들 대신에 이제 캔서 셀라인들을 그런 실험을 통해서 여러 몰레큘러 피처들을 만들고 드럭 센시티비티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그 매치메이킹이에요. 정확하게 그 환자의 몰레큘러 프로파일과 캔서 셀라인의 프로파일을 일치시키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이제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퍼스트 오더 몰레큘러 피처와 세컨 오더 몰레큘러 피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클리니컬 에비던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메소돌로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제안하는 MO-알마낙이라는 이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널리지 베이스들에서 이제 소매틱 점라인, 그다음에 트랜스크립셔널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인터프리테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소매틱 베리언트와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뿐만 아니라 유전이나 점라인 베리언트,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컨 오더 몰레큘러 피처들까지 다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메소드의 목적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 메소드의 전체적인 플로우인데요. 먼저 이제 DNA 데이터, 그러니까 지놈 데이터와 이제 트랜스크립셔널 데이터를 둘 다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얘기해요.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얻고요. 먼저 기존에 알려진 뭐 코스믹이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알려진 널리지 베이스들을 이제 통합하고 기존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MO 알마낙이라는 그 데이터 거기서 이제 그 derived 된 그 릴레이션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겟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진이 5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이제 소매틱 베리언트와 카피 넘버만 가지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매틱 뮤테이션 혹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A라는 게 있을 때 이 B라는 치료와 릴레이션이 있다고 혹은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센시티비티나 레지스턴스나 프로그노시스에 대한 릴레이션이 있다를 이제 기존에는 한 100몇 개 가량의 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쪽에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엘모 알마낙을 만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진들 중에서 62개는 제외가 됐는데 이 제외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의 좀 그 유의성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것들 이건 제외했고요. 남아있는 59개 중에 59개에서 새로 원래 있었던 그런 얼서션들에다가 더 추가로 센시티비티와 레지스턴스와 프로그노시스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해서 약 790개 간의 이제 그 몰레큘러 피처와 액션의 이제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엘모 알마낙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아까 말씀드린 1차 퍼스트 오더 몰레큘러 피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 릴레이션과 환자의 그 DNA, RNA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지식들을 어노테이션하고 이것을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어떠한 그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랭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이런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밸루에이션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퍼스트 오더만 가지고 한 거였고요. 여기다가 이제 왼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은 갈라지는 게 이쪽 혹은 이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둘 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은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세컨 오더 지노믹 릴레이션십 아래서 보시면 뭐 첫 프라이머리 시퀀싱이 아니라 이거를 밸리데이션하기 위한 리시퀀싱 같은 경우 데이터, 그다음 소매틱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점라인 뮤테이션 혹은 이제 뭐 MSI나 어니플로이드, 그다음에 뭐 뮤테이션 TMB, 뮤테이션 시그니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홀지놈 더블링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세컨 오더 지노믹 릴레이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고요. 이 환자에 대해서. 다음 오른쪽 이 화살표는 이제 세 번째 꼭지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 환자의 이 지노믹 프로파일을 셀라인 지금 공개되어 있는 셀라인들과 매칭을 시켜서 어떤 것과 제일 비슷한 셀라인인지 그래서 그 셀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셀라인에서는 어떠한 그 드럭 센시티비티를 가지는 그런 글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이제 환자의 DNA, RNA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 환자에게 가능한 액셔너빌리티 이제 리포트를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드럭 액션일 수도 있고 혹은 가능성이 있는 드럭 액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액셔널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최종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법론의 그 전체 워크플로우가 되겠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널리지 베이스로부터 이런 널리지가 오는데 이제 여기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갈수록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방향이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제 타겟이라는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발전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뒤에서 배치마킹을 할 때는 이제 이 기존의 이 타겟이라는 메소드와 이제 새로 만든 MO 알마낙이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 MO 알마낙에서의 그 릴레이션들을 이제 좀 분포를 좀 보면 F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FDA 어프로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가이드라인은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 약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세 번째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 다음에 네 번째는 클리니컬 에비던스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아니지만 어떤 휴먼 리소스로 실제로 그 어떤 연구를 해서 이 증거들이 되어 있는 부분. 프리클리니컬은 이제 셀라인 혹은 애니멀 모델로 이런 릴레이션십이 이제 만들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인퍼런셜은 그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실험이 생명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수학적이나 통계적인 그런 메소드들로 이제 발견된 그런 상대적으로 좀 앞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액셔너빌리티가 떨어지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인퍼런셜이라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떠한 그 센시티비티와 레지스턴트의 릴레이션십을 보면 대부분이 이 타겟티드 테라피이고요. 전체 606개 중에 470, 거의 6분의 5 정도가 타겟티드 테라피에 몰려있고, 뭐 임무노테라피, 그 다음에 케모테라피 등등 그런 정보들,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릴레이션을 총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그 관계성을 좀 중요도를 나누는데요. 먼저 이 MOR만하게 이 정보를 레코딩 할 때는 어떤 스페시픽한 그 체인지, 베리언트 체인지, 예를 들면 뭐 비라프의 뭐 600번째 어미노시드가 발린에서 글루타믹 애시드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스페시픽한 피처를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제너럴하게 ALK 퓨전이 있다, ALK가 어떤 유전자하고 퓨전이 있다, 이런 식의 자세한 것이 아니라 뭐 ALK 퓨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너럴하게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이제 putatively actionable, 그 다음에 investigate actionability, 그 다음 biological relevant,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먼저 이 putatively actionable 한 것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BCR과 ABL1의 퓨전, 정확하게 이 모든 유전자와 그 몰레큘라, 그러니까 오믹스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이제 putatively actionable이라고 했고요. 일부만 매치되는 경우를 인베스티게이트 액셔너빌리티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원래는 ATM 넌센스 베리언트라는 게 이제 카탈로그가 되어 있는데, 이 환자가 ATM 미스센스 베리언트를 갖고 있다면 어쨌든 ATM이라는 유전자의 베리언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일치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원래는 넌센스를 가져야지 너피테이티블리 액셔너빌리티지만 미스센스 베리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인베스티게이트 액셔너빌리티라고 분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릴레번트인데, 이것은 같은 유전자에는 있지만 이게 뭐 다른 몰레큘러 피처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CDKN2A 카피 넘버 딜리션이라는 이 피처랑 어떠한 클리니컬 액션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이 카피 넘버 딜리션은 아니지만 이 유전자의 다른 소매틱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릴레번트하다라는 릴레이션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퍼스트 오더뿐만 아니라 이제 세컨드 오더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잼라인 베리언트, 그러니까 파소제닉이나 라이클리 파소제닉한 잼라인 베리언트, 그다음에 코스믹 뮤테이셔널 시그니처, 그다음에 TMB, 뭐 MSI, 그다음에 튜머 퓨리티 플로이디, 뭐 홀즈음 더블링 등등을 똑같이 다 이 데이터들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기존의 베리언트와 카피 넘버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이 정보들을 다 넣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타겟에서 기존에 했던 이 타겟과 이 MR만 나눌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로 총 4개의 암종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데요. 110명의 메타스태틱 멜라노마, 150명의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다음 100명의 키드니 파필로마레나 셀 카시노마, 59명의 이제
오스테오살코마 소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PHIAL이라는 게 이제 타겟이라는 이 널리지 베이스 앞에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이 릴레이션들을 추측한 건데요. 이것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만든 이 MOR만한 걸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브로드 리치스 만든 이런 필터 과정으로 만든 분류를 하는 이제 분류법이고요. 그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전체 환자 이제 이 하나하나의 세로가 하나하나가 환자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4개의 암종이 되겠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존 방법과 현재 방법 둘 다에서 릴레이션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 파란색인 것은 우리 새로 이제 이 한 그 MOR만학에서만 관찰이 되는 경우, 하얀색 같은 경우는 아무 클리니컬 렐레번트한 이벤트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그림만 봐도 일단 메타스틱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BRAF 뮤테이션의 그 포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뮤테이션만 가지고 했을 때도 더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BRAF의 뮤테이션의 비율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 한 것은 어쨌든 더 많은 널리지 베이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동안 그 이전 방법을 쓸 수 없었던 부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시면 전체 이제 퓨테이티블 액셔너블 아까 3가지 분류 중에 가장 앞쪽에 있었던 퓨테이티블 액셔너블한 이벤트에서는 MOR마당은 412개의 이벤트를 찾았는데 그 기존의 방법이었던 것은 227개, 그 정도의 한 반 정도를 반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걸 만약에 인베스티게이트 액셔너빌리티로 좀 더 확장을 하면 93명의 환자들이 더 그 릴레이션을 찾을 수 있었고 기존의 방법은 반 정도, 43명의 정도만 더 찾을 수가 있었다. 이 그림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존 방법보다 아마 이것은 이제 널리지 베이스의 업데이트와 더 많은 널리지 베이스를 통합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데요. 더 많은 릴레이션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이제 여기서는 소매틱 베리언트와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 그러니까 기존 방법이 이 2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한해서만 본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세컨 오더 피처들을 같이 이제 봤을 때 여기 당연히 이제 주황색은 없겠죠. 기존 방법은 이런 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 암종 4개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세컨 오더를 살펴봤을 때도 원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환자들인데 이런 세컨 오더 피처들을 널리지 베이스에 통합했을 때는 많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릴레이션들을 찾은 건데 많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홀지놈 더블링에 대한 카운트들이 꽤 높았습니다. 보시면 멜라노마나 포스트 캐서나 오스테오사코마 모두 홀지놈 더블링이 컸었는데 홀지놈 더블링이라는 이벤트가 캔서에서 일어나면 매우 푸어한 프로그노시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는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이런 정보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클리니컬 디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두 기존의 방법과 현재 방법을 좀 비교한 그 바 그래프인데요. 이 색깔로 코딩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소매틱 베리언트, 카피 넘버, 그다음에 다른 그 세컨 오더 진업 피처들을 색깔별로 코딩을 한 것입니다. 소매틱 베리언트와 카피 넘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지 베이스의 어떤 최신화와 더 많은 널리지 베이스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도 같이 그런 몰레큘러 피처들도 고려했기 때문에 많은 액셔너빌리티의 이벤트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본인들의 지금 방법들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많은 릴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이제 같은 그림인데요. 각각의 이거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 본 거랑 이제 거의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겉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이 MOR만학을 사용했을 때 이 전체 환자 중에 얼만큼에 대해서 이 릴레이션을 찾을 수 있었는지 좀 핑크색, 좀 연한 핑크색은 이제 MOR만학에서 SNV와 SNA만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약간 연한 보라색은 기존 방법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당연하게 기존 방법에 비해서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키드니와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베리언트 프리한 그러니까 베리언트 네거티브한 이런 환자들이 여러 가지 피처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많은 그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를 같이 통합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CCLA와 GDSC에서 452개의 솔리드 튜머 셀 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전체 MR마당에 있는 테라피가 137개였는데 이 CCLA와 GDSC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44개와 15개 포함해서 59개여서 59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보시면 와일드 타입 셀라인과 이제 어떠한 얼터레이션이 있는 셀라인이 어떻게 드럭 센시티비티가 차이가 나는가 가장 기초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도 연구실에서 비슷하게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EGFR 뮤테이션이 있는 셀라인들과 EGFR 뮤테이션이 없는 셀라인들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차이가 나는가, 드럭 센시티비티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분석을 했을 때 총 18개의 테라피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오르소노걸 엑시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클리니컬 릴레번트한 리레이션십에 있어서 사람들의 결과에서 나온 것을 셀라인에서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방법은 사실 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인덱스 피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GFR 뮤테이션이라는 피처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피처를 제외한 다른 지노믹 어떤 그런 프로파일들이 전혀 비슷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이 환자와 이 셀라인이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미테이션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인덱스 피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파일들을 좀 합쳐서 프로파일 셀라인 벤치메이킹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노믹 피처들을 같이 넣어서 매치메이킹하면 이 세라피틱 센시티비티의 예측이 좀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모델들을 만듭니다. 이 환자 케이스 프로파일과 셀라인들을 이제 시밀러리티를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디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제가 디스턴스 메소드 중에 17개인가를 사용하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개략적인 이 분석의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셀라인 데이터가 있고 이 캔서 셀라인 데이터에 퓨전 데이터, 카피 넘버 데이터, 소매틱 베리언트 데이터 아까 모두 있는 셀라인들만 이제 분석을 일단 합니다. 이런 몰레큘러 피처들이 있고 약물에 대한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IC50 값들을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기존에 있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이 몰레큘러 피처들을 이제 벡터로 만들게 됩니다. 벡터로 만들고 이 환자와 이거 이제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 디스턴스별로 랭킹을 하는 건데요.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메소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매우 많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SNF 같은 경우는 시밀러리티 네트워크 퓨전이라는 거고 PCA도 있고 단순 카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그 모델들에 대해서 각각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각각의 그 모델에서 디스턴스를 구하면 그 디스턴스가 가까운 별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랭킹이 쭉 나오게 되면 그 셀라인들 랭킹이 쭉 나오겠죠. 이 환자와 셀라인들의 랭킹이 쭉 나오는데 그 셀라인들 중에서는 이 환자와 드럭 센시티비티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셀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각 K 값, 이 K가 이제 랭크 K를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에서의 이제 프리시전, 두 번째에서의 프리시전 각각 프리시전을 구한 다음에 이 벡터 전체의 이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구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이제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 K 값, 이 프리시전을 구하는 이 방법은요, 전체 쉐어, 그러니까 K개까지의 K로 나누는데,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K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여기 랭크 3에 있는 이 프리시전을 구한다 그러면 K가 3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3이 되고 분자는 이 1, 2, 3 중에 세 번째까지의 셀라인 중에 드럭 센시티비티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것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까지의 공유하는 것의 개수는 이 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분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3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서 이 3에 위치해 있는 이 프리스트는 0.66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4 같은 경우는 분모가 4가 되고 분자는 2가 되겠죠. 네 번째까지의 이 쉐어드 드럭 센시티비티를 가지는 셀라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 랭크, 아래쪽 랭크에 대해서 이 프레시전을 구하고 그 중에서 이 쉐어드 드럭 센시티비티를 가진 셀라인들의 프리시전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이제 가장 높은 것이 이 FDA 어프로브의 릴레이션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CDC 캔서진 센서스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두 데이터 타입을 시밀러리티 네트워크 퓨전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했을 때 가장 이 케이스와 셀라인의 매치메이킹이 가장 프리시전이 높았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존의 환자를 이제 프로파일 셀라인을 통해서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했을 때 메타스틱 멜라노마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매치메이킹 했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셀라인들이 가장 자주 반복되게 이 메타스틱 멜라노마 코호트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고요. 아래는 어떤 세라피가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입니다. 메타스틱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뭐 좀 상위 랭크에 당연히 이제 스킨 캔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스킨 그 셀라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뜬금없이 리버 셀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메타스틱 멜라노마가 워낙 비라프 뮤테이션의 그 프리퀀시가 높기 때문에 이 셀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비라프 뮤테이션을 품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셀라인으로 어떤 교차적인 분석을 할 때, 기존 사람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 이런 매치메이킹을 하면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83명의 환자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 1 그 패널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제 퍼스널라이즈 테라피를 사용했을 때 이밸루에이션 하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아이프리딕트라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24개의 몰레큘러 피처가 이제 이 아이프리딕트에서 이 MOR만학에서 도출이 되고요. 83명에 대해서 33개의 세라피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아까 83명의 환자 중에 약 39명의 환자에서 이 아이프리딕트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이제 치료를 이제 결정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과 MOR만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추측해주는 그 릴레이션십이 약 47% 정도 오버랩이 되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뭐 53%는 오버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에비던스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 연한 보라색은 둘 다 MOR만학과 이제 그 MOR만학에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이프리딕트에서만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래 그 테라피들이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MOR만학 같은 경우는 프리니클리니컬에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라피틱 스트레이지나 그 전략이나 그 테라피나 그다음에 각각의 몰레큘러 피처들의 분포를 이제 X축은 아이프리딕트,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다음에 Y축은 MOR만학에 대해서 그 페이션트 실제로 이 각각의 그 연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페이션트의 수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두 개가 좀 많이 일치하는 게 이제 ER 시그널링에 관한 테라피틱 스트레이트요. 그다음에 PD1, PD-L1, 그다음에 여기 PIK3, AKT, mTOR 그 관련 치료 스트레이티지에 관련된 것은 두 개에서 많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상 시험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이 인터프리테이션, 이 알고리즘에서는 많이 못 잡아냈고, 이 알고리즘에서 이 PRMT5 같은 경우는 많이 잡아냈지만, 실제 그 임상에서는 많이 하진 않았다. 이런 현상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사실 저는 여기서 딱히 뭔가 이거를 뭘 하려고 이 분석을 했는지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나마 좀 이거를 보고 좀 약간 이해를 했다면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바이프리딕트와 MR만 두 가지에다가 이제 앞에서 세 번째 그 꼭지에서 했던 셀라인 매치메이킹까지 추가를 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먼저 이 아이프리딕트에서는 에볼로머스라는 그 약물이 이제 그 60살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 대해서 이제 투여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캔서 패널에 근거하여 이런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mTOR 이니비터입니다. 근데 MR만학에서는 그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AJD8186과 이제 픽틸리습이라는 그 약물을 이제 하라고 제안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RK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셀라인, 이 환자를 아까 그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셀라인을 찾았을 때, 브레스트 캔서 환자긴 하지만 블레더 칼시노마 셀라인 CAL29의 셀라인이 가장 가까운 셀라인이었고, 이 셀라인 같은 경우는 드럭 센시티비티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타셀리습과 이제 알페리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IK3 mTOR을 타겟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본인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캔서 패널을 통한 어떤 정밀 그 타겟티드 테라피와 본인들이 개발한 그 알고리즘과 그다음 셀라인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나오는 그 셀라인들을 향한 그 드럭 센시티비티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일관성을 보인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 임상시험에서는 이제 램바티닉과 라무시누막 그 두 개 이제 그 VEGF 그 리셉터 이니비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 실제로 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MR만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GFR 이니비터를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그 릴레이션을 얘기하고, 이 환자와 가장 가까운 에소파걸 아데노카시노마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이 소프트 티슈 이 셀라인 같은 경우도 이 배제과 FGFR 이니비션 둘 다 이제 센시티브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연구와 자기들이 개발한 메소드와 그다음에 자기들이 매치메이킹한 셀라인들의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이제 새로운 널리지 베이스를 통합해서, 결국은 한 것은 이제 널리지 베이스를 통합해서 거기서 어떤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기존의 퍼스트 오더 피처들뿐만 아니라 여러 피처들을 통합해서 널리지 베이스를 통합해서 어떤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한 것이고,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총 두 가지의 키 니즈를 어드레스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FDA 어프로블과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몰레큘러 인터랙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컴플렉스 몰레큘러 인터랙션이라는 게 아마 그 추가된 세컨드 오더 몰레큘러 피처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포인트 오브 케어 인디빌러드 페이션트 트리트먼트가 좀 중요할 것 같다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치료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가 중요할 건데, 아마 이것은 프리클리니컬 팔로업,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클리니컬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는 그 셀라인에 관한 그런 얘기고,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 그래서 얘기했던 아이프리딕트 그런 트라이얼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하고 이제 해석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치료 어떤 가설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밀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픽스드 버전의 이제 그 널리지 베이스인데, 이건 사실 저희가 있으면서도 가장 이제 많이 느끼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좀 어떤 문제긴 한데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한 그 MR나 IP 트라이얼에서 비교했을 때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체 환자 중에서 50%가 좀 안 되는 환자만 그 일치 오버랩이 되었었고 대부분은 많이 디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어떤 시점이나 그 사용한 놀리지 베이스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떤 걸 시사하는데 지노믹 베이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와 어떤 놀리지 베이스의 그 통합 같은 것의 좀 필요성을 이제 좀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이제 MOR만은 이제 어떤 그 확장된 피처 타입의 사용을 좀 더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이 MR만학을 이제 미래의 어떤 트랜슬레이셔널 스터디나 클리니컬 트라이얼들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정밀암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수 있게 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클리니컬과 프리클리니컬 논리들을 모두 이제 통합을 해서 이것들 이제 어떤 환자와의 시밀러리티를 평가하는 걸 좀 더 프로모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